어제 단행된 청와대 인사 개편, 비서실장에는 김기춘 전 법무장관이 임명됐고요. 2개월간 장기 공백 상태였던 정무수석 자리는 정치인이 아닌 직업 외교관 출신이죠. 박준우 전 EU 벨기에 대사가 파격 발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어제 있었던 청와대 인사 개편을 본 느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뭘까요? 당황했죠. 당혹스럽다. 당황 그 자체였는데, 어허. 하여간 우려 반 기대 반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당황하셨어요? 일단 그 허태열 실장을 비롯한 이분들의 교체 배경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고요. 다음에 새롭게 선임된 비서실장 및 나머지 수석들에 대한 예. 인선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음흠. 이것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하여튼 당황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당과 충분히 교감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김용태 의원이 모르셨던 걸까요? 제가 아는 바 아마 이번 인사는 그야말로 철통 보안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졌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하, 최고위원들도 어제 인사 내용 듣고서는 이분이 누구냐 이런 얘기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왔다 그러죠. 어제 하루 종일 의원들끼리 예. 이게 무슨 일이냐. 다음에 이번에 특히 이제 저희 정치권하고 연결이 돼 있는 정무수석 예. 그 양반이 어떤 사람이냐. 서로 간에 황당해서 전화하고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예.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누구냐 박준우 정부수석이 이런 얘기까지. 예. 자, 알겠습니다. 총평을 지금 먼저 해주셨고 그럼 한 분 한 분 좀 보죠. 먼저 얘기가 나온 김에 박준우 정무수석 얘기부터 해볼까요? 예. 이분 정말 모르세요? 전혀 모릅니다. 그 어떻게 이분이 정무수석이 됐을까요? 정치권과 교감을 긴밀하게 가져야 되는 정무수석 자리에. 저는 다른 거보다 예. 지금 이제 정무수석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 몇 달째 끌고 있는 현재 NLL 정국 예. 이 부분을 다른 국면으로 전환하는 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거든요. 사실 이 문제가 지금 국정조사 간사나 원내 수석 부대표급에서 이런 실무진에서 처리할 선은 이미 넘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김한길 대표가 청와대 영수회담을 요청해놓은 마당에 그렇죠. 이제 정무수석이 대통령을 대리해서 집권 여당은 물론 야당 대표하고도 긴밀하게 물밑 협조를 해서 사실 큰 판의 정치적 빅딜을 해야 할 상황인데요. 예. 과연 이런 것들을 대통령을 대신해서 우리 정무수석이 해낼지 하여간 우려 반 기대 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정치인들 정무수석 자리에 앉혀 보니까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좀 파격적으로 공무원 하던 분, 외교관으로서 일 잘하던 분을 한번 앉혀보겠다. 요런 건 아니었을까요? 그게 이제 기대 반의 내용일 텐데요. 예. 대신 우려 반의 내용은 하여튼 제가 정무수석을 얼굴도 지금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그분하고 과연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을지 저야 재선 의원밖에 안 됐지만 정치원 전체 우리 의원들 300명 예. 을 상대로 해서 이분이 어떠한 지금 이제 정무 라인을 가동해서 아하. 현재의 난국이나 앞으로 다가올 정기국회 이런 일들을 풀어나갈지 하여간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비서실장 얘기로 와보죠. 김기춘 전 법무장관 올해 74지고요. 유신헌법 제정에 참여했었고 정수장학회 1기 장학생이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깊었던 그분이 비서실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당이 펄펄 뛰는 게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어허. 다만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의 이런 사실 공격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박기춘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데에는 아마 이번에 경륜을 사신 것 같은데요. 이건 대통령께서 선택하셨으니까 이분께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죠. 다른 것보다도 지금 사실 이 여름 동네 돌아다녀보고 예. 여러분들 만나보면 경제 때문에 난립니다. 예. 이게 정말 천천히 가라앉아서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사실 이제 국정 전반을 완전히 경제 살리기 모드로 대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 지금 비서실장이
그간의 이제 경륜을 잘 발휘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야당하고 이런 문제를 협의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 김기춘 새로운 실장께서 예. 이런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뭐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여기도 우려 반, 기대 반이십니까? 예. 우려 반,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민주주의 최악의 사건, 초원복집 사건과 연루된 인물이기 때문인가요? 뭐 야당은 그것을 뭐 줄기차게 이제 비판하면서 뭐 하여튼 이 김기춘 실장에 대한 존재 자체를 자꾸만 부정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하. 뭐 사실 야당이 중요한 파트너인데 예. 야당이 처음부터 이렇게 실장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나선 마당에 과연 이 전국 자체를 이 꼬인 실타래를 풀어나가는데 우리 김 실장께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하여튼 뭐 조심스럽게 지켜볼 따름입니다. 그렇군요. 초원복집 사건 하면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도청 사건이었고 뭐 지역감정 조장 이런 사건이었던 거죠? 이게 21년 전에 벌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 뭐 제 기억에 생생한 게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민주주의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들을 예. 그것도 현직 그 고위공직자들이 했다는 것. 그렇죠.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충격이었죠. 아마 이 일은 우리 김기춘 실장께서 뭐 사실 씻기는 어려울 텐데 이건 지금의 그 경제 상황을 정말 극적으로 돌파해내는데 큰 역할을 하시면서 예. 그때의 어떤 뭐 죄가를 씻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당시에 그러니까 선거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앞두고 현지 고위공직자들이 모여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 고위공직자들이 모여서 선거 얘기를 했다는, 선거 운동을 했다는, 논의했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는데 거기에 연루된 당사자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제 야당과 얘기를 풀어나갈 때 어떤 신뢰를 받고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걱정된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이제 야당은 다른 것보다 민주주의가 크게 문제가 되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더운데.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뭐 21년 전에 또 그 민주주의에 중요하게 민주주의를 훼손했던 그 당사자가 이렇게 나섰으니까 야당 입장에서야 정말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격이겠죠. 하여튼 뭐 김 실장으로서는 그런 야당의 비판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시고 이제 성과를 내서 즉 국정을 극적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에 국정 방향을 전환시키시기를 뭐 바랍니다. 지금 참모들 이 가교 역할보다는 메신저 역할,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정도 역할로 혹시 인선된 건 아닌가 이런 그렇게 평가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예. 그 모든 일을 하실 수는 없고요. 우리가 사실 지난 이명박 대통령 때 예. 참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했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이 대통령의 만기칠람 그리고 정치권을 경원시하는 걸 넘어서 뭔가 경멸하는 듯한 태도 때문에 예. 그 전국 자체가 꼬였을 때마다 제대로 풀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뭐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문제는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도 크게 걱정인데요. 아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못한다면 예. 바로 비서실장 이하 정무라인이 총 가동돼서 예. 정치를 해야 됩니다. 청와대가 정치 없이 국정을 끌어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새로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이제 국회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지 하여튼 정말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제 가교 역할보다 메신저 역할로서 이 사람들을 뽑은 것이 아닌가 이분들을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 부분은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는 당연하죠. 이런 말씀이셨어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